당신의 홀레길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세자빈 가래 반차도에 등장하는 사람만 500여 명이었고 세자빈의 머리 장식에 드는 비용만 3,000냥이었습니다. 진주 귀걸이, 순금 반지, 산호 반지 등 화려한 장신구들이 준비되었으며 의복도 수십 벌 준비가 되었죠.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은 당신이 조선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사람들은 화려한 가래 행렬을 보며 앞으로 왕비가 될 세자빈의 모습을 상상했죠. 당신도 홀레길의 가마 안에서 왕비가 될 자신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화려한 의복, 아름다운 장신구, 수많은 궁녀와 내시들이 당신을 보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총명하고 영특하다고 소문이 난 당신의 남편인 소현세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당신은 조선왕조실록에 유일하게 사사가 된 세자빈으로 기록됩니다. 도대체 당신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627년 조선은 후금의 침략으로 인해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인조는 반정으로 왕이 된 이후 광해군의 중립외교 노선을 무너뜨리고 친명 배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후금이 1627년 조선을 침략해 인조는 광화도로 파천을 갔고 소현세자는 임시정부인 분조를 이끌고 전주로 내려가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결국 후금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됩니다. 후금은 형의 나라, 조선은 아우의 나라로서의 예를 다하게 된 것이죠. 정묘호란으로 조정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백성들은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당신은 조선의 세자빈이 된 것입니다. 6개월 전 당신에게 아버지 강석기가 세자빈 간택에 참여할 것을 알립니다. 이번 세자빈 간택에 네 처녀 단자를 올리려고 한다. 세자빈이요? 제가요? 아버지는 시강원에서 소현세자를 가르치던 스승이었습니다. 내가 소현세자의 세자빈이 된다고? 당신은 아버지에게 왕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마다 신기하고 재밌어 했지만 당신이 왕실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자빈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당신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1625년 소현세자의 가래를 위한 간택이 열립니다. 그때 인조가 마음에 둔 사람이 윤의립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조 반정의 공신인 서인들이 남인인 윤의립의 딸이 세자빈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서인이 왕의 외척 가문을 차지하길 바랐기 때문이죠. 윤의립의 딸은 간택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고 간택이 취소가 되게 됩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이야기로 알게 됩니다. 세자빈 간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가문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남인의 딸이었다면 간택에 참여하지도 못했겠군요. 아버지, 윤희립의 딸은 어떻게 됐나요? 파원의 충격으로 목을 매달아 자결했다는 소문이 돌더구나. 간택은 가문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니 위험이 따르는 법이다. 당신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간택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말없는 침묵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가문을 살리기 위해 세자빈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세자빈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용모, 성품, 품위, 언행, 예법을 갖추도록 부단히 정진하거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 애를 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드디어 처녀 단자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간택 오디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간택 과정에서 당신은 우연히 인조와 인열왕후가 마음에 둔 처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하와 중전마마께서 마음에 둔 권씨 처녀가 세자빈으로 뽑힐 거래. 당신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며 노력했던 것들이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정자로 지목됐던 권씨 처녀가 좀 이상합니다. 앉고 설 때 예의도 없고 말하고 웃을 때도 경박한 모습을 드러내죠. 또 음식을 손가락으로 집어먹어 궁녀들을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이 권씨 처녀가 미친 것은 아닌가 하며 뒷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권씨 처녀가 간택 오디션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녀를 며느리감이라 생각했던 인조조차 그녀가 풍병에 걸린 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결국 내정자였던 그녀는 간택 과정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세자빈이 되기 위해서는 3번의 간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초관택에서는 30명 정도의 처녀들이 심사대에 오릅니다. 궁녀들과 왕실 여성들이 그들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체크하죠. 자태가 남달랐던 당신은 30명 중 7명 안에 들어 재간택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간택에서는 더욱 까다로운 심사가 시작됩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오고 가죠.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깊은가?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습니다. 물건의 깊이는 잴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3간택에서는 최종 3명의 후보가 오르고 왕실 사람들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세자빈으로 간택됩니다. 6월 25일 시작된 초간택부터 9월 29일 최종 간택까지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당신은 세자빈 오디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집이 아닌 세자빈을 위해 준비된 별궁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당신을 지지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을 떠나 홀로 예비 세자빈으로서의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실 가족으로서 배워야 할 예법들을 궁녀들을 통해 배웁니다. 종묘에 모셔진 어른들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하죠. 별궁에서 국혼을 기다리는 3달 동안 당신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인조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명해 가르치라고 한 소학과 연려전, 내훈을 모두 3달 안에 독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상시간은 해가 뜬 후가 아니라 새벽 3시 인시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소리가 울리기 전 모든 단장을 마쳐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부터 잠이 드는 시간까지 당신이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은 단 1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되고 기억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권씨처녀가 이래서 미친 척을 했구나. 아직 혼례 전인데도 너무 고단하구나. 하지만 이제 헛된 생각은 접어둬야 합니다. 당신은 소현세자의 세자빈이 될 운명이니까요. 별궁에 들어오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드디어 혼례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1627년 10월 28일 납체례를 행합니다. 인조가 경덕궁 숭전전에서 대신들과 함께 의례를 행한 후 사신을 보내 당신의 아버지에게 혼례를 청합니다. 11월 20일에는 당신의 집에 혼인 예물을 보내는 납직례를 행합니다. 이단 5필과 말 2필이 당신의 집으로 보내지죠. 그리고 다음날 혼례 날짜를 알리는 고기례를 진행합니다. 당신의 혼례일은 12월 27일로 결정됐습니다. 12월 4일이 되면 당신을 세자빈으로 책봉하는 책빈례를 행합니다. 별궁에 들어온 후 가례 준비 중 당신이 가장 바쁜 날이기도 합니다. 용례는 보통 오시에 행해지기 때문에 오시 전에 모든 채비를 마쳐야 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세안부터 뒷일까지 정결히 마친 후 당신은 대례복을 입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린 단장 끝에 책빈례 준비를 마치게 되죠. 이때 당신은 처음으로 별궁 밖을 나와 세자빈 임명장인 교명을 받고 왕실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죽책과 세자빈 공식 도장인 옥인을 받습니다. 보통은 세자빈에게 은인을 주지만 정묘 호란으로 조정이 어려워져 당신은 옥으로 만든 도장을 받았습니다. 12월 27일 가렛날이 됐습니다. 소현세자가 당신을 맞으러 별궁으로 왔습니다. 당신은 세자가 준비해준 가마에 올라 드디어 본궁으로 들어가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를 친영이라고 합니다. 소현세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 술과 음식을 나눠 마시는 동뇌연을 치르면 당신은 육례를 갖춘 가례를 바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정식으로 세자빈이 됐습니다. 12월 28일 새벽부터 당신은 실전에 들어갑니다. 시아버지 인조와 시어머니 인열왕후에게 인사를 드리는 조연례를 행합니다. 세자빈은 명문가의 출신으로 덕을 갖추고 성품 또한 유순하니 종사의 큰 복이니라. 이제 당신은 원손을 낳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손은 뜻한 것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래를 올린 후 10년이 돼서야 당신은 원손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에게 또 한 번 생각하지도 못한 불행이 닥칩니다. 10년 만에 다시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 1636년 12월 인조는 침략에 나선 청군이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개성을 통과했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황급히 피난을 결정하죠.
당신은 강화도로 원송과 함께 피난길에 오릅니다. 당신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조선별체였습니다.